오늘은 너희와 함께 반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 나에게 편지를 보내오는 많은 친구들 중에서 나의 현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꿈을 위한 도전이나 성공이나 어떤 것들을 향해 달려갈 때 사람들이 이건 될 수가 없어, 이건 아니야 라고 반대를 많이 한대. 그런 것들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을 잃어간다고 남들의 이야기가 맞는지 나에게 묻는 편지들을 너희가 많이 보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 그러면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뭐 이건 거두절미하고 내 지난 이야기를 한번 너희에게 들려줘 볼게. 내가 처음에 소설가가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다 반대했어. 네가 문창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국문과를 나온 것도 아닌데 네가 무슨 소설가야. 너는 그냥 다른 일을 해 라고 얘기를 했었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그 꿈을 가지고 있었고 데뷔한 게 26살 때니까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 너는 소설가가 될 수 없어. 너는 글을 쓸 수 없어. 넌 재능이 없어. 글 쓰는 게 쉬운 거 아니야. 글로 밥 벌어먹고 사는 거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주구장창 해왔어.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글 쓰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영화 비스트 보이즈 알지? 내 데뷔작. 영화 비스트 보이즈를 썼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반대했어. 내가 영화 비스트 보이즈를 200군데가 넘는 출판사에서 거부당했어. 그런 다음에 겨우 출판을 할 수가 있었지. 수많은 출판사들이 나를 반대했던 거야. 그렇다면 소원은 어땠을까? 비스트 보이즈가 잘 되고 나서 소원을 쓰게 됐을 때도 역시나 사람들은 왜 이런 아픈 것을 쓰냐. 이걸 써봤자 되지 않는다. 이건 영화로도 될 수 없고 소설로서도 가치가 없다.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소설은 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어떻게 됐지? 결국은 영화도 됐고 그리고 원작 소설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게 됐지. 여기서 끝났을까 소원이? 아니, 소원은 당시 경쟁작들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스크린 수를 확보할 수가 있었어. 왜냐면 업계 관계자들 역시도 이 영화가 안 될 거라고 본 거야. 그래서 스크린 수를 거의 내주지 않았어.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 소원보다 2배 넘게 스크린을 확보했던 영화들도 있었고 정말 굵직한 감독과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도 있었는데 그 스크린을 점점 우리가 뺏어온 거야. 그러더니 어느 순간 우리가 가장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게 됐지. 결국 300만을 넘게 됐어. 흥행에 성공한 거지. 사람들이 아니라고 반대했던 것들이 옳았던 진실이었던 거야. 비스트 보이즈와 소원이. 그런 다음에 또 터널을 얘기해볼까? 700만 명이나 들었던 터널. 어땠을 것 같아? 그건 정말 순조롭게 지나갔을까? 아니. 터널이란 소설은 내가 21살 때인가 집필했던 소설이야. 그런데 21살 때 집필을 해놓고 대한민국 모든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출판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인 소설을 써서 데뷔를 하고자 내가 비스트 보이즈를 쓴 거였고 어찌 보면 내 첫 작품은 터널이었던 거지. 내가 비스트 보이즈를 쓰고 소원을 쓰고 또 다른 여러 작품들을 흥행에 성공하게 돼서야 터널을 출판해 주겠다는 출판사가 나타났어. 그런데 그 출판사 역시 옵션을 걸더라고. 뭐냐면 터널 이외에 한 작품 더 계약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2작품을 묶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지. 왜냐? 터널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대. 출판사에서. 그래도 흥행을 계속 하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한 작품을 흥행하면 이건 세이브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터널까지 묶어서 해준 거야. 그때 내가 출판사 대표에게 얘기를 했어. 지금 이 터널을 계약하시는 게 이 출판사가 일생일대 가장 잘한 일이 될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그 출판사가 역대 판매했던 책들보다 터널로 판매한 금액이 훨씬 많았어. 뿐만이니까
터널은 700만 관객을 확보할 수가 있었지. 뿐만일까? 터널로 김성훈 감독님과 나는 정말 큰 영광을 안게 됐어. 그럼 내 반대는 여기서 끝일까? 왜냐면 비스트 보이즈도 성공시켰지, 수원도 성공시켰지, 터널도 성공시켰지. 그렇다면 앞으로 사람들은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 또 반대를 하지. 왜냐? 내가 이별이 떠났다라는 드라마를 하게 됐거든. 나에게는 여자라는 존재를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썼던 드라마거든. 그런데 그건 영화로서는 너무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서 내가 드라마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 그래서 소설을 쓰고 출판을 한 다음에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게? 드라마는 안 된다. 너는 영화랑 소설로는 성공을 했지만 드라마는 다르다. 드라마는 1000분이 넘는 시간을 이끌고 가야 된다. 소설가나 시나리오 작가에게는 부담이 되는 분량이다. 그걸 네가 어떻게 만들래? 사람들은 다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하나같이 다 반대하면서 차라리 다른 작품을 영화로 하자.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지. 그래서 내가 일부러 미니 시리즈가 아닌 주말 드라마로 이별이 떠났다를 만든 것도 있어. 왠지 알아? 미니 시리즈는 16개잖아. 하지만 주말 드라마는 20개 이상을 써야 하잖아. 소설가도 시나리오 작가도 20부작의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이 작품을 쓰게 된 거지. 결과는 어땠을까? 다른 사람들 1, 2년 해서 안 되잖아. 드라마 잘. 나는 6개월 만에 편성을 받았어.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를 찬성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야. 그러면 공기살인은 어떨까? 영화. 물론 반대했지, 사람들이. 지금도 나는 여전히 반대에 부딪혀. 내가 이런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최근에 출판했었잖아. 벼랑 끝이 지금 아직 떨어지진 않았어. 그 에세이를 출판할 때도 사람들은 반대했어. 왜 반대했을까? 야, 요즘은 짧은 글을 읽어. 이렇게 진지하고 너의 삶을 빗대어서 경험을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지루해. 그걸 왜 써? 그랬었거든. 그런데 결과는 어땠지? 베스트셀러 10위권에 8주 동안 있었고,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교보문고와 예스24 그리고 알라딘 3개의 온라인 서점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걸로 기억해. 가장 많은 평가를 받았고 가장 많은 댓글 중에서도 별점 5점을 유지했던 작품이 바로 벼랑 끝이지만 아직 떨어지진 않았어가 된 걸로 기억하고 있어. 이 기록은 아마 깨지지 않을 것 같아. 내가 흥행시킨 모든 작품들은 사람들이 쓰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야. 그렇다면 내 대표작 소설 이야기는 어땠을까? 사람들이 그것도 반대했어. 절대 쓰지 말라고. 이런 거 안 읽는다고. 하지만 이야기가 출판됐을 당시 역시나 베스트셀러 10위권 6주 동안을 할 수가 있었지. 아마도 너희보다 내가 더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살았을 거야. 그리고 요즘도 사람들이 나를 반대해. 반대는 늘 나에게 따라오는 거야. 성공했다고 해서, 흥행을 시켰다고 해서, 대중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는 게 아니야. 반대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눅들지 마. 반대는 항상 따라오는 필연적인 거니까. 거기에 주눅드는 대신 네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릴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서 증명을 해. 반대에 부딪히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 길이 맞나 정말 흔들릴 때가 더 많을 거야. 하지만 너의 신념과 너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반대 따위에 흔들리지 말라고 나는 얘기해주고 싶어. 너의 신념과 노력이 없다면 반대의 얘기를 귀 기울이는 것도 좋아. 하지만 너는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신념을 갖고 있어. 그리고 너만의 철학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게 도덕적이지 못한 게 아니라면 네 신념과 노력과 철학은 무조건 옳아. 반대라는 오지랖에 너를, 내 삶을 맡기지 말라고. 나는 너를 믿을 거야. 항상 반대에 부딪히는 내가 증명했듯이 너 역시도 그 반대를
이겨내고 반드시 증명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오늘만큼은 자신감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삶을 위해, 너의 미래를 위해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안녕.